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올해 71세 김순희입니다. 그리고 매달 200만 원 넘게 벌고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단 1년 만에 이런 기적을 만들었는지요. 민수야, 이번 달 용돈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뭔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이제 용돈이 아니라 내 용돈까지 벌어서 쓰고 있지. 한 달에 200만 원은 좋게 벌어. 어머니 형편이 많이 어려우세요? 엄마 설마 어디 나가서 힘든 일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집에서 해. 아주 쏠쏠하게 벌어.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아들 목소리가 들렸죠. 작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65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던 저였습니다.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던 제가 지금은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어엿한 CEO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제 삶은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면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웃고 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제 옆에서 사라지니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 후 남은 것을 정리해보니 달랑 전세 보증금 8천만 원과 매달 65만 원 나오는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병원비, 장례비, 그리고 저 혼자 살아가야 할 막막한 현실 앞에서 60년 넘게 살아온 삶의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았죠. 자식들이 가끔 용돈을 보내주긴 했어요. 그런데 늘 마음이 무거웠죠. 큰아들은 자영업을 하는데 경기가 어렵다며 한숨을 쉬었고 작은 딸은 아이돌 키우느라 매달 허덕이는 게 눈에 훤했거든요. 이 나이에 자식들 짐이 되면 안 되는데 늘 그런 생각에 조마조마했습니다. 마트에서 달걀 한 팩을 들고 가격표를 보고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비싸졌나? 예전엔 1,000원, 2,000원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작은 돈마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몇천 원짜리 달걀이 마치 제 노년의 무게 같았어요. 작년 여름 저에게는 특히 더 가혹했습니다. 무더위에 에어컨을 틀고 싶었지만 전기요금 고지서에 찍힌 18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는 그만 깜짝 놀라 그대로 얼어붙었죠. 이 돈이면 병원비도 낼 수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선풍기 한 대로만 여름을 견뎌냈습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며 땀을 식히는 게 일상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떠나고 마음이 힘들어지자 몸 여기저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병원에 갔더니 한 달 치료비만 12만 원, 약값까지 합치면 15만 원은 좋게 들었습니다. 연금 65만 원으로 병원비 15만 원, 월세나 관리비 내고 나면 밥 한 끼 먹기도 빠듯한 현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도 없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건 동네 마트 시간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하루 4시간, 주 3일 일하면 월 4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죠. 첫날부터 온몸이 부서지는 듯 아팠습니다. 4시간 내내 서 있으니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혼자 나이가 많으니 말도 붙이기 어렵고 혹시 내가 실수할까봐 눈치만 봤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말았어요. 역시 내 나이에는 무리구나. 이젠 정말 끝인가. 절망감이 저를 다시 덮쳤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일은 집 근처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였습니다. 주 5일 하루 3시간, 월 55만 원. 앉아서 채소를 다듬거나 식기를 정리하는 일이라 다행이었죠.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면 힘든 것도 있고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월 55만 원, 귀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명확했어요. 방학 때는 수입이 뚝 끊기는 겁니다. 여름방학 2달, 겨울방학 1달. 이 기간 동안은 다시 숨통이 막혀왔습니다. 작년 가을 추석을 앞두고 손녀 지영이가 집에 놀러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를 먹던 지영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 김치 진짜 대박. 우리 엄마가 사오는 김치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거 진짜 팔면 대박 나겠다. 뭐를 팔아? 할머니가 50년 넘게 담근 김치니까 당연히 맛있지. 할머니, 요즘은 집에서 만든 김치를 온라인으로 팔 수 있어요.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개인도 가게를 열 수 있대요. 온라인 판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도 버벅거리는 제가 온라인 가게를 연다고요? 하지만 지영이는 저의 걱정을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일단 해봐요. 그날부터 지영이는 주말마다 저에게 스마트폰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사진 찍는 법,
문자 보내는 법, 간단한 인터넷 검색. 뻣뻣한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답답했지만 어린 소녀의 눈을 보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또 한 달.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할머니가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주변에서도 다들 의아하게 봤지만 저는 그럴수록 오기가 생겼습니다.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야. 2달째 마침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순인의 손맛을 개설했습니다. 지영이의 도움을 받아 배추김치, 깍두기, 물김치 3종류로 소박하게 시작했죠. 지영이가 찍어준 김치 사진들은 어찌나 먹음직스러운지 제가 봐도 침이 고였습니다. 오픈 일주일 후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띵동 하는 알림 소리와 함께 주문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누군가 제 김치를 주문한 거예요. 그날 밤은 너무 설레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김치를 포장하며 생각했습니다. 내 김치가 멀리 떨어진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가는구나.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달 매출은 겨우 8만 원. 주문도 일주일에 한두 개 띄엄띄엄 들어왔습니다. 재료비, 포장비, 택배비를 빼고 나면 실제 수익은 몇만 원 되지 않았죠. 하지만 할머니 손맛이 느껴져요. 시중 판매 김치랑은 차원이 달라요.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그 같은 좋은 리뷰들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2달, 3달이 지나면서 지영이의 아이디어로 메뉴를 확장했습니다. 총각김치, 열무김치, 나박김치, 심지어 멸치볶음, 콩자반, 장아찌 같은 반찬까지 추가했어요. 특히 지영이가 제안한 할머니 집밥 세트는 대박이었습니다. 김치와 여러 반찬을 묶어서 팔았더니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HMR 가정 간편식이 대세예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 세트 어때요? 그때부터 매출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번째 달에는 80만 원, 5번째 달에는 1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알고 보니 제 김치를 구매했던 분이 직장 동료들에게 소문을 냈고 그 동료들이 단체로 주문을 해준 것이었어요. 진짜 집에서 담근 맛이에요. 우리 엄마가 해준 김치 같아요.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했습니다. 6개월째부터는 온라인 판매만으로 월 15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월 평균 매출 250만 원, 재료비 50만 원, 포장 재택배비 50만 원, 순수익 150만 원. 하루 평균 대여섯 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김치와 반찬을 만들고 오후에 포장하고 발송하는 정도였죠. 이제는 주변 동네 분들이 미리 연락해서 김치랑 반찬을 찾아가시는 동네 맛집이 되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깨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고 가끔은 김치가 너무 짜다, 포장이 허술하다 같은 불평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악성 댓글에 잠 못 이루기도 했죠. 내가 뭘 잘못했지? 이 나이에 힘들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상처받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영이와 함께 클레임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손맛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려면 이 정도 고통은 이겨내야 한다는 걸 배웠죠. 수입이 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가족관계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처음에는 걱정만 하더니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민수의 눈에서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딸은 이제 더 이상 제게 용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 그리고 제 가장 든든한 동업자인 손녀 지영이. 지영이는 이제 저의 매니저이자 마케터입니다. 주문 관리, 고객 상담, 새로운 메뉴 개발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했어요. 다음 달엔 더 많이 팔아서 할머니 용돈 더 벌어줄게요.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지원군이죠. 온라인 판매로 안정이 되고 나자 지영이의 아이디어로 또 다른 수익원을 개발했습니다. 첫째, 동네 문화센터에서 순인의 손맛 김치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김치 담그는 노하우를 가르쳐드리는 거죠. 한 번에 15명씩 시간당 3만 원씩 받는데 월 4회 강의로 월 18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었습니다. 수강생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둘째, 제 김치 레시피를 정리해서 전자책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김치 명장의 순인의 특급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한 건당 8,000원에 팔고 있는데 한 달에 20건 이상 팔리면서 월 16만 원의 수입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 판매 순수익 150만 원, 김치 클래스 18만 원, 레시피 판매 16만 원.
총 184만 원의 순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65만 원까지 합치면 월 250만 원 가까이 벌게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월 200만 원을 버는 할머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저만 이런 기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다른 시니어분들도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통해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박영자 할머니는 69세에 돌아가신 남편의 비법을 살려 명품 저가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월 100만 원 이상 버세요. 최순자 할머니는 72세에 직접 말린 감입차, 도라지차 등 전통차를 판매해서 월 70만 원 이상 수익을 내시죠. 김말순 할머니는 70세에 천연 재료로 만든 수제 비누로 입소문이 나서 월 80만 원 넘게 버시고요. 이분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이는 절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작은 아이디어라는 것을요.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오전 9시에서 12시 온라인 주문 확인, 김치 담그기 또는 반찬 만들기, 포장 준비. 오후 2시에서 4시 포장 마무리, 택배 발송, 고객 문의 답변. 저녁 가족과 여유롭게 시간 보내기, 내일 계획 세우기, 충분한 휴식. 일주일에 2번은 제가 쉬는 날로 정해뒀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병원비 걱정이 사라졌고 생활비는 이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매달 100만 원씩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때로는 제가 손자 용돈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제 건강관리는 최우선입니다. 하루 대여섯 시간 이상 무리하지 않고 주 2회는 꼭 쉬고 무거운 것은 항상 지영이의 도움을 받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2, 3년은 더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입니다. 단기 목표는 월 순수익 250만 원 달성, 그리고 순인의 손맛 김치 브랜드를 더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메뉴도 15개로 확장하고 단골 고객 1000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직접 쓴 순인의 김치 레시피 책을 출간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의 저처럼 활기찬 삶을 꿈꾸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제가 건강한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할 겁니다. 물론 모든 분이 저처럼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조차 너무 버거운 분들은 온라인 창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 10명이 시작하면 대략 3, 4명 정도가 작은 성공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월 200만 원 벌어야지 하는 욕심보다는 월 50만 원, 100만 원부터 차근차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 나만의 특기 찾기, 뭘 잘하는지, 남들과 다른 나만의 비법이 뭔지 찾아보세요. 저에게는 50년 김치 담근 손맛이었죠. 둘째, 시장 조사하기, 내 제품이 얼마나 팔릴지, 가격은 적당한지, 온라인에서 비슷한 제품들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 봐야 해요. 셋째, 작게 시작하기, 처음부터 크게 벌려고 하지 마세요. 메뉴 2, 3개로 시작해서 하루 2, 3시간씩만 투자하고 월 2, 30만 원을 목표로 해보세요. 넷째, 가족의 도움받기, 혼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자녀나 손자녀의 기술적인 도움,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꾸준함과 건강관리, 최소 6개월은 버텨야 해요. 처음에는 수익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70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더 지혜롭고 더 끈기 있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 이 돈은 저에게 단순한 수입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 없이 제 삶을 제 손으로 당당하게 꾸려나갈 수 있게 해준 자존감이자 삶의 활력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작이 반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가족과 함께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예상치 못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당당하고 여유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